안녕하세요. 김과장 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반도체 공정의 건강검진표라고 불리는 아주 특별한 데이터를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바로 CV 커브, 즉 전압에 따른 커패시턴스의 변화를 보여주는 그래프인데요. 이 그래프는 단순한 곡선이 아닙니다. 레이퍼 속의 도핑 농도나 사나막의 품질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핵심 정보들을 정량적으로 들려주는 반도체의 속삭임과 같거든요. 이 비밀을 함께 파헤쳐 보시죠. 자,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주인공인 모스 커패시터를 먼저 만나봐야겠죠? 이름 그대로 메탈, 옥사이드, 세미컨덕터, 즉 금속, 산화물, 반도체의 세 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게이트 역할을 하는 금속, 전기가 새지 않게 막아주는 절연층인 산화막, 그리고 이온 주입을 통해 성질을 바꾼 반도체 기판이 차례로 쌓여 있죠. 이 구조가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보는 CV 커브가 만들어집니다. 먼저 반도체 표면에서 일어나는 첫 번째 변화, 축적입니다. P타입 기판을 기준으로 게이트에 마이너스 전압을 걸어볼까요? 그러면 기판 안에 있던 양전하를 띠고 있는 전공들이 게이트의 음전하에 끌려 산화막 근처로 몰려들게 됩니다. 마치 두 전도성 판 사이에 절연체가 끼어 있는 전형적인 커패시터처럼 행동하게 되는데, 이때 커패시턴스는 산화막 두께에 따라 결정되는 최대치를 기록하게 됩니다. 이번엔 반대로 아주 약한 플러스 전압을 걸어보겠습니다. 이걸 공핍 상태라고 하는데요. 게이트의 플러스 전하가 이번엔 같은 전하를 띠고 있는 전공들을 밀어내버립니다. 전공들이 떠난 자리에는 움직일 수 없는 음이온들만 남게 되는데, 여기가 바로 공핍 영역입니다. 이 영역은 전기가 통하지 않는 절연체처럼 작동하기 때문에 전체 커패시턴스는 산화막과 공핍층이 직렬로 연결된 형태가 되어 값이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전압이 문턱 전압을 넘어서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스트롱 인버전, 즉 강반전이 일어납니다. 강력한 플러스 전하가 기판 깊숙이 있던 마이너즈 전하를 갖는 전자들을 계면으로 끌어당겨 아주 얇은 반전층을 형성하는 거죠. 여기서 재밌는 점은 측정 주파수입니다. 고주파로 측정하면 전자들이 너무 빨라서 반응을 못해 값이 낮은 상태로 머물지만, 저주파에서는 전자들이 신호를 따라갈 수 있어 커패시턴스가 다시 원래의 최대치로 회복됩니다. 지금까지의 과정을 정리하면 이런 이상적인 CV 커브가 탄생합니다. 게이트 전압을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쭉 훑고 지나가면 축적 영역에서는 높은 값을 유지하다가 공핍 영역에서 뚝 떨어지고, 반전 영역에서는 주파수에 따라 다시 올라가거나 낮은 상태를 유지하죠. 이 곡선의 모양만 봐도 우리는 반도체 기판과 산화막의 기초 체력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이 곡선을 통해 진짜 정보를 캐낼 시간입니다. 첫 번째 비밀은 바로 산화막 두께입니다. 축적 영역에서 측정된 최대 커패시턴스 값을 수식에 대입하면 산화막이 몇 나노미터 두께인지 바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반도체를 자르지 않고도 비파괴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정확한 두께를 알 수 있다는 게 CV 커브 분석의 엄청난 장점이죠. 다만 정기적인 특성을 기준으로 두께를 산출하였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분석한 두께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건 기판의 도핑 농도입니다. 도핑이 진하게 되어 있을수록 공핍 영역이 잘 안 만들어져서 폭이 좁아지거든요. 그래프로 보면 도핑 농도가 높을수록 최소 커패시턴스 값이 더 높게 나타납니다. 이 값을 역산하면 이온 주입 공정이 설계대로 잘 되었는지 완벽하게 검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론은 이론일 뿐, 실제 현장에서 측정한 곡선은 이상적인 모습과는 조금 다릅니다. 어떤 곡선은 옆으로 평행 이동해 있고, 어떤 건 기울기가 완만하게 누워버리기도 하죠. 스트레치 아웃이라고 부르는 이런 현상들은 불량일까요? 아니요. 오히려 이 차이 속에 공정의 결함을 고쳐줄 아주 중요한 정보가 숨어 있습니다. 먼저 그래프가 옆으로 이동하는 현상입니다. 이건 산화막 내부에 박혀있는 고정 전하 때문입니다. 공정 중에 불완전한 결합이나 불순물이 섞이면 산화막 안에 전하가 생기는데, 이게 게이트 전압을 방해하는 거죠. 그래서 평평한 에너지 상태를 만들기 위한 플랫밴드 전압이 원래보다 이동하게 됩니다. 이동 거리를 재면 산화막이 얼마나 오염되었는지 수치로 뽑아낼 수 있습니다. 다음은 그래프의 기울기가 완만해지는 이유입니다. 실리콘 결정과 산화막이 만나는 경계면은 원자 수준에서 보면 매우 불완전합니다. 끊어진 결합들이 전하를 잡아두는 계면 트랩 역할을 하죠. 전압을 바꿀 때마다 이 트랩들이 전하를 채우고 비우느라 에너지를 써버려서 그래프의 기울기가 완만해지는 겁니다. 기울기가 누워있을수록 계면 품질이 나쁘다는 뜻이겠죠?
앞서 말씀드린 주파수 변수도 중요한 분석 도구입니다. 고주파 곡선과 저주파 곡선의 차이를 분석하는 이 방법을 통해 개면 틀의 밀도를 훨씬 더 정밀하게 계산할 수 있거든요. 전자들이 신호를 따라오는지 못 따라오는지 그 시간차를 이용해 보이지 않는 원자 수준의 결함을 찾아내는 셈입니다. 자, 지금까지의 내용을 한 장의 대시보드로 요약해 볼까요? 최고점으로는 산화막 두께를, 최저점으로는 기판 도핑 농도를 알 수 있습니다. 전압축이 이동한 정도는 산화막 전하량을 말해주고 곡선의 기울기는 개면 트랩의 밀도를 보여주죠. 마치 자동차 대시보드를 보고 엔진 상태를 점검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 분석이 현장에서 어떻게 쓰일까요? 매 공정 단계마다 CV 커브를 측정해 공정이 안정적인지 모니터링합니다. 만약 세정 공정이 잘못되어 오염이 생기면 바로 알아챌 수 있죠. 또한 소자에 정기적 스트레스를 주고 곡선이 어떻게 변하는지 관찰해 수명이 얼마나 될지 예측하는 신뢰성 평가에도 필수적입니다. 정리하자면 CV 커브는 원자 수준의 미세한 결함이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는 소자의 특성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연결해주는 가교입니다. 이 반도체의 속삭임을 정확히 해독하는 능력이 곧 반도체 공정의 수율과 기술력을 결정짓는 핵심 역량이죠. 보이지 않는 세계를 제어하는 공정의 예술, 그 중심에 바로 CV 커브 분석이 있습니다. 이번 강의가 여러분의 이해에 큰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과장TV였습니다.